이걸 높이면 외도 확률이 줄어듭니다. 심리학자 캐럴 러스볼트가 개발한 헌신도 공식인데요. 이 연구 결과 이 값이 높은 커플들은 계속 만났고 낮은 커플들은 헤어졌어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회피형이 더 외도를 많이 한다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희망적인 결과가 뭐냐 물어보셨는데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은요, 회피형들이 외도를 할 때 순서를 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먼저 느껴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헌신도가 낮아지고 나서 바람을 피우더라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희망적이냐? 우리가 헌신도를 높임으로써 외도 예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헌신도가 낮으면 당연히 외도의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헌신도를 높이면 외도를 할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피 성향 자체는 뭐 오늘 내일 빠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안정적인 사람으로 안정애착을 획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헌신도라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빠르게 가능한 요소를 높임으로써 이런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헌신도가 뭔지, 어떻게 하면 헌신도를 높일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러스볼트가 개발한 헌신도 공식인데요. 투자 모델이라고 하는 이 사회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헌신도는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족도, 대안의 질, 투자의 크기. 연구에서 7개월 동안 34쌍의 커플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이 헌신도 공식값이 높은 커플들은 계속 만났고 낮은 커플들은 헤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의 일상에 적용해 보셔서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만족도예요. 쉽게 말해서 만족도는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행복한가죠.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걸 보상해서 비용을 뺀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상이 뭐냐면 내가 이 파트너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신체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지적인 대화, 뭐 유머 감각일 수도 있고 뭐든 그 사람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기는 좋은 것들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용은 관계 때문에 치르게 되는 모든 대가예요. 뭐 시간과 돈이 나가는 거, 자유 없어지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습관들을 참아야 되는 거, 갈등을 맞춰가야 되는 거, 상대방의 가족들 때문에 얻는 스트레스, 이렇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바로 비용이겠죠. 보상에서 비용을 빼면 그걸 만족도라고 보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연애 초기에는요, 이게 비용이 만족도의 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돈 쓰고 왕복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데려다주고 막 이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비용이 좀 더 커도 내가 괜찮아요. 근데 3개월 이후부터 이 비용이 만족도에 확실히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맞는 것 같죠? 만족도에 비해서 비용이 커지면 관계가 유지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 만족도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지냄으로 인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과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시면서 이 관계의 만족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만족도가 바로 헌신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당연히 만족도가 높으면 헌신도가 높겠죠. 만족도가 낮으면 헌신도는 낮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상대방은 나랑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뭘까요? 내 만족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만족도는 어떨지도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헌신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 만족도를 높여야겠죠. 어떻게 높이는지는 뒤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대안의 질입니다. 자,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현재 관계 말고 다른 옵션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예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면 꼭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성도 있겠지만 솔로 생활의 매력,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이런 게 다 대안의 질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이 여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다 다른 대안들이 있다, 이러면 그 대안이 매력적이면 매력적일수록 당연히 헌신도는 떨어진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대안이 있어. 심지어 그 대안들이 괜찮아. 이러면 헌신도에 문제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없앨수록 헌신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없애냐? 이 얘기도 뒷부분에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요소가 투자의 크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이 관계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죠.
그래서 뭐 함께 보낸 시간, 감정적인 교류, 얼마나 깊이 대화를 했느냐, 얼마나 나를 자기 개방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내재적 투자고요. 또 외재적 투자는 함께 만든 추억들, 공유하는 물건들, 통장들, 공동의 친구들, 지인들, 둘만의 특별한 활동들, 이런 것들도 다 투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는 끝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구를 봤더니 관계를 지속한 커플들의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대안의 질은 낮아져요. 그러면서 투자는 올라갑니다. 그럼 헌신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요. 반면에 헤어진 커플들의 패턴을 봤더니 만족도는 정체되거나 하락하는데 대안의 질은 올라가요. 그리고 투자도 감소해요. 결과 헌신도의 하락이 오게 됩니다. 아래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 헌신도를 높이려면 만족도를 높여야겠죠? 그러려면 보상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야 됩니다. 보상을 늘리려면 여러분 상대가 좋아하는 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상대한테 주지 마시고요. 상대가 받고 싶은 걸 주세요, 여러분. 그게 집안일을 하는 거든 애정 표현이든 칭찬이든 인정이든 요리든 선물이든 스킨십이든 뭐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비용을 줄이는 전략으로는 갈등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 갈등 중에 69%의 갈등은 해결이 안 되는 갈등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없애려고 너무 소모적으로 지내지 마시고 갈등을 관리하는 현명한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건설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신디 상담에서 그런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나 경제적인 부분, 육아 이런 것들을 역할 분담을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서로 얘기 나누시면서 만족도를 높여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대화로 잘 안 된다. 그럼 신디에 오셔서 전문가를 가운데 두시고 대화를 하시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도 배우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보고 배운 게 없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대화하는 거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대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에게 배워서라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대안의 질이에요. 일단 이거는 다른 이성들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여사친, 남사친 마찬가지예요. 경계 잘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뭐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 거 방법일 수 있겠죠. 특히 요즘에 SNS에서 뭐 다른 이성들 팔로우하면서 내 다른 이성과 내 배우자랑 막 비교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러면 헌신도 팍팍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배우자의 장점 떠올려 보시는 게 여러모로 내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투자의 크기 늘리기죠.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정 안 되면 10분이라도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거, 핸드폰 내려놓고 온전히 서로한테 집중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여행 계획이나 취미 활동, 미래 계획 이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본다거나 둘만의 특별한 루틴을 만든다거나 같이 하는 인간관계, 지인들과의 디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투자에 해당을 합니다. 헌신도를 높이는 게 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딱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이 공식이 알려주는 건 헌신도라는 건 감정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행동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이미 외도가 발생했다. 소통이 전혀 안 된다. 이러시면 이게 둘만의 노력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다면 신디 오셔서 전문가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신디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뭐 부부 상담 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너무나 중차대한 이 이벤트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진단부터 교육, 상담, 셀프케어가 완전히 합쳐진 통합된 온라인 멘탈케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 상담을 내가 좀 받아보려고 해도 누구를 믿고 가야 될지 참 어려워요. 뭐 TV 나오고 유명하다고 광고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애써 알아봐서 좋은 선생님을 찾았거나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집이랑 너무 멀어. 갈 수가 없어요. 요즘 부부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예. 애 키우랴 일하랴 돈 벌랴 이 시간 내서 부부 상담 받으러 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러는 동안 부부 사이는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디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신디 앱만 있으면 같이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 도움 필요하면 정말 어디에 계시든 지방에 계시든 해외에 계시든 기러기 부부든 주말 부부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온라인 앱으로 만든 거니까요. 많이 활용을 하셔서 내 심리적인 안정과 가정의 평화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까지 현명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여러분 최선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신디가 계속 돕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계시기를 바랄게요, 다들.